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청약 당첨, 무주택자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각각 그에 맞는 기회와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약은 한번 당첨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는 계속해서 가능한 투자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양권에 당첨되거나 그냥 가져와서 이것들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었고 보유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떻게 분양권을 여러 개나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좋은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루 만에 월급 300만원 벌기라는 줍줍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매도한 줍줍했던 분양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참고하셔서 자녀 세대 물량에 접근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3천만원, 3천 넣고 3천 먹기.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매달 500만원을 번 셈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괜찮은 투자입니다. 물론 과정도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부동산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에서 명의는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규제들로 인해서 하나의 명의로 할 수 있는 물건과 상품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명의나 투자에 활용 가능한 명의는 참 소중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가족 명의 그리고 법인까지 만들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권 투자를 위해 사용하는 명의는 7개 정도 됩니다. 저와 함께하는 가족, 명의는 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저를 믿어주는 친인척, 그리고 저에게 투자를 맡긴 지인들의 명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좀 더 넓은 범위의 분양권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식의 공동투자인 셈이죠. 물론 남아있는 명의가 없더라도 다주택자라도 투자 가능한 분양권은 많습니다. 양도세가 없는 민간임대, 비조정지역의 오피스텔,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100실 이하의 오피스텔, 또는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에서 보증해주는 단지들, 생활형 숙박시설 등등 이런 물건과 상품들은 다주택자도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당첨 또는 프리미엄 매수 후에 단기로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팔거나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부담해서 매도하는 경우도 많으니 세금 부담은 조금 덜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분양권을 사주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도 분양권 투자가 가능한데 무주택자나 허그보증 한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분양권 투자 대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21년 초 이날도 역시 부동산 물건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분양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전매 가능한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은 촉을 세우고 보는 편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들고 갈 수 있는데 비규제 지역인 지방의 분양권은 3, 4억으로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3,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매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가벼운 금액으로 쉽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당첨되면 바로 팔아도 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 중기로 몇 가지 매도 전략을 계획해서 경우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약에서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약 1순위, 중도금 대출, 전매 제한기간, 가점제 비율, 예당 비율, 양도세 중과 등의 조건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금과 대출은 부동산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물건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물건은 전매 가능한 비규제 지역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입지, 브랜드, 분양가 등이 애매했습니다. 과연 피가 붙을까? 나라면 여기 살기 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약단지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여기 분양권 청약을 할 마음이 있다는 티를 팍팍 내줍니다. 그러니 상담사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분양 사무실에는 여러 상담팀이 있고 그 팀에 소속된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위기는 어떤지, 모델하우스에는 사람이 많이 왔는지 등등 물어봅니다. 물론 대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좋다고 하고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상품을 파는 입장이니까요. 그래도 공감과 호응을 해줍니다. 분양 상담사와 관계 형성을 하면 좋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청약단지들을 돌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단지마다 분양 상담을 하시고 전에 통화를 했던 상담사와는 나중에 좀 더 편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남아있다면 먼저 전화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모델하우스에 많이 가봐서 타 지역에는 잘 가지 않거나 못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특히 부동산 분위기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분양상담사와 통화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판단이 서면 빠르게 고하는 스타일이라며 이것저것 아는 척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녀 세대 나오면 연락을 드릴까요? 라고 하시네요. 물론 저도 요청을 드리려 했습니다. 줍줍 나오면 바로 계약금을 쏠 테니까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려 놓습니다. 곧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리고 84 타입과 전망이 나오는 압동을 원하고 고층일수록 좋다는 당연한 이야기도 말씀드려 놓습니다. 자녀 세대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문자나 전화로 안내 부탁드린다고 요청도 드립니다. 줍줍 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니까 일정을 놓치면 안 되니까 스케줄표나 상담사 연락 등으로 이중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에 전화를 돌립니다. 이 분양단지의 입지, 분양가, 지역 사람들의 선호도 등을 물어봅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처음 생각대로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가 나오면 피는 조금 붙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줍줍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비규제 지역이라서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약날이 다가오고 특공 신청 현황 및 일반 순위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A 타입은 특공 신청 현황이 보통으로 나왔고 1순위는 경쟁률이 15대 1 정도로 마감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진행되었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당 계약일 이후 자녀 물량 청약에 대한 일정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놓았던 명함의 휴대폰 번호로 상담사분에게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 나오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나오면 꼭 연락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저를 각인시켜 드립니다. 당첨자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전화를 못 받거나 놓치면 내 물건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겠죠. 사장님, 땡땡땡동 땡땡땡호 있습니다. 줍줍 진행은 빠르다고 했었죠. 미리 단지 배치도를 보고 마음속으로 이 동과 호수가 나오면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실 거죠? 잠시만요. 미리 봐두었던 선호하는 동과 라인을 다시 확인합니다. 땡땡땡 동은 없나요? 약간의 미련은 남습니다.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사장님께 제일 먼저 연락드렸어요. 네, 할게요.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1천만 원 입금. 5에서 10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빠른 판단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동의 괜찮은 층수의 분양권을 또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100% 분양을 완료했다는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번 줍줍 물량을 잡기 위한 지정 계약금은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짧은 며칠간에도 분양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약금은 잠시 단기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계약서를 받으러 가야겠죠? 실제 분양권 매수 계약은 본인이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대리 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상담사에게도 위임해도 됩니다. 이때는 상담사에게 우편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포함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다시 우편으로 인감도장과 계약서를 보내줍니다. 저는 거리가 먼 타 지역의 분양권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맡기고 계약서를 수령했습니다. 참 편하죠? 하지만 분양권 매도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합니다. 결국 분양권 투자는 거리가 멀어도 수익 실현을 위해서 명의 변경 때 한 번만 가면 끝입니다. 먼 곳이라고 투자 대상에서 그냥 제외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계약서를 수령하러 직접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분양 상담사가 워낙 잘해주셔서 인사도 드리고 싶었고 이 지역에 임장도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를 받고 나중에 또 좋은 물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당부와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분양권은 단기로 바로 매도를 하거나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매도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매도 프리미엄을 파악하려고 다시 몇 군데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첨된 동호수를 말하니 괜찮은 물건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줍줍으로 겨우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그 동호수를 자녀 세대로 계약했다고요? 그게 나았었나요? 이런 반응을 주십니다. 기분이 좋으네요. 곧바로 팔아도 순수하게 손에 쥘 수 있는 프리미엄이 1천만 원 정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몇 달 뒤에 프리미엄 2천만 원에 매도하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다시 한번 그 지역의 분위기를 확인합니다.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급도 많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튕깁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중도금 대출 1회차 실행 기간이 다가옵니다. 매도 타이밍은 이 기간 전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중도금 대출 실행이 어렵거나 불가한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제가 계약한 명의는 다행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서 한 템포 더 기다려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이후에 피가 또 한 번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과 약간의 밀당이 있었지만 손에 순수하게 3천만 원의 금액을 남기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매수자분은 경기도에 사시는 투자자 분이셨습니다. 등기 전에 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이렇게 프리미엄 매수를 통해서도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수익을 올리고 매수자에게도 수익의 여지를 남겨주고 좋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 및 비용 면에서 수분양자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양도세도 중개비도 매수자 부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카페에 가입하시면 좀 더 다양하고 솔직한 실무 경험 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 4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걸린 시간은 6개월입니다. 다시 통장에 들어온 6, 7천만 원으로 요즘은 또 다른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할만하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분양권 투자는 쉽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경매나 공매처럼 명도, 수리, 임차인 맞추기 등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수익은 따라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곧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기초와 투자 사이클의 흐름만 알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억 단위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양 단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미리 분석과 가치 판단을 해두며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쫓아가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 비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큽니다.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기왕이면 새 아파트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잃지 않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모두를 보장하는 것을 아시겠죠? 분양권 투자 어서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물량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말미에서 서울 한강뷰 오피스텔 당첨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시 좋은 가격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 세대로 당첨된 것이 아니라 초치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얻은 분양권입니다. 다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